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7일입니다. 혹은 2023년 12월 38일입니다.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겐 아직 2023년 12월 38일. 여러분이 오셔야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새해라는 것, 이제 우리나라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나이를 다 같이 한 살을 먹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해가 바뀌는 거, 카운트다운을 하고 1월 1일이 되는 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숫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한데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숫자만 바뀌는 건 아니죠. 지구가 공전을 해서 태양을 한 바퀴 돌고 같은 위치, 1년 전과 같은 위치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1월 1일이라고 정한 그 위치에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태양도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어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어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중력이 없어지나?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나름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지요. 오히려 저는 생일이 오히려 좀 별 감흥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고, 1월 1일은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가 컴퓨터도 안 끄고 계속 쓰다 보면은 막 그 메모리에 이것저것 잡탕들이 쌓이고 막 뭔가 꼬이기도 하고 하면서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럴 때 컴퓨터를 한번 리셋을 하듯이, 그 IT 크라우드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그 IT 부서거든요. 거기서 전화를 받을 때 받자마자 컴퓨터 껐다 켜보셨어요? 라고 전화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처럼, 약간 우리도 컴퓨터를 리셋을 하듯이 메모리도 한번 비우고 싹 정리를 하는 어떤 기준점으로서 삼기에 1월 1일이 숫자도 딱 다시 초기화되고 리셋되고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라고, 지지난주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어워즈를 했었죠. 2023 요들송 어워즈.
그래서 1부에서는 앨범 탑 15, 그리고 2부에서는 아티스트 탑 15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름 준비하고 만드느라고 꽤 고생을 했답니다. 그런 사운드 이펙트들하고 그 무대 세팅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편집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2023년 요들송을 한 번에 농축해서 들을 수 있는 2023 요들송 어워즈 올라와 있는 것도 한 번씩 보시고, 12월에 요들송을 새해가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해야겠지요. 그래서 지지난주는 대체 방송으로 보냈고, 저는 12월 31일 날 1월 1일 넘어가는 밤에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두 탕을 해서 그 두탕카멘이 되었어요. 파라오의 저주에 걸려서 파라오이 저주, 오이를 팔게 되는 저주지요. 뭐 오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파라오이 저주에 걸리면은 오이를 팔지 않으면은 공연을 두 탕을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동설안에 오이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12월 31일 날 두 탕 공연을 뛰었고, 을지로 신도시, 저의 홈타운 같은 곳이죠. 제가 처음 디제잉을 시작했던, 그리고 언제나 그 요일바를 찐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신도시, 그리고 종로 국일관에서 또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둘 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특히 이 신도시에서 제가 11시 40분부터 빵시 30분까지 공연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카운트다운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카운트다운을 어떻게 담당하는지,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지 아세요? 그 공연 섭외를 하잖아요. 공연 섭외를 하면서 숫자를 잘 셀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봐요. 우리가 숫자를 보통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 정도 이제 배우죠.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그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숫자를 꽤나 잘 센단 말이죠. 그리고 EDM의 정신 뭐겠습니까? 1, 2, 3, 4 점프 10, 9, 8, 7, 6, 5, 4, 3, 2, 1 Are you ready? 숫자를 제가 워낙 잘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도시의 카운트다운 담당으로 선정되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가 2019년에 2020년 넘어갈 때, 그때도 신도시에서 이제 비슷한 시간 자정에 카운트다운을 맡아서 공연을 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카운트다운 하고 그 슈퍼엠의 조핑 리믹스를 처음 공개를 했었고, 그렇게 2020년 이제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 하고 다들 그땐 몰랐겠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좀 알았을지도. 그때 다 같이 신나게 새해를 맞이한 후 코로나 쳐맞고 다 망했죠. 특히 저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절망의 카운트다운, 그것이 제가 2020년 연말에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던 JB's Playing at the End of 2020 전설의 5시간 집구석 라이브 스트리밍, 그것의 인트로로 쓰이게 되었죠. 예, 그런 미래가 올 줄은 몰랐지만
미래의 사람들이 항상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게 되는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그 JB is playing at the end of 2020 그거를 제가 오늘 조금 다시 봤는데 아주 그 명 DJ 셋이더군요. 누가 끊거나 하지 않으면은 5시간은커녕 한 10시간, 20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요일바의 그 라이브러리 창고 대털이 대방출 그런 셋이었고 여러분도 심심하실 때마다 그거 들으시면은 재미있을 거고요. 맥스가 아주 귀엽게 나오지요. 그리고 지금은 저의 아내가 된 그림 선생, 글씨 선생의 글씨 효과까지 유튜브 시대에 아주 길이길이 보존할 문화유산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해서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신도시에서 카운트다운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드디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시 모여가지고 카운트다운을 같은 자리에서 제가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4년 만에 4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꿨어 우예 너무 그래서 큰 의미가 있었다. 신도시에서 뭔가 이 코로나의 종말을 제가 선언하는 듯한 그런 감개무량한 카운트다운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인스타에도 후기 글을 썼지만 제가 어릴 때 장래희망이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 되기였어요. 장래희망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아빠 되기였고 두 번째는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 되기였는데 왜냐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결국은 죽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나의 이름을 어딘가에 남겨서 영생해야 된다. 영원불멸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시간에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죠. 아,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근데 가죽도 오래 안 남죠. 가죽보다는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이 음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어떤 저의 이 이름이 박힌 결과물들을 인터넷에 혹은 어딘가에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음악은 시간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그 저장 매체가 남지 않으면은 그리고 저장 매체를 플레이할 수 있는 재생 매체가 또 남지 않으면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죠. 악보로 담기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음악으로서 역사에 약간 남을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하면은 특히 이렇게 신도시나 국일관 이런 데서 저를 정말 좋아하고 저와 좋아하는 게 비슷한 관객 여러분들이 신나게 놀고 그렇게 공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 그게 참 그 새삼스럽게 느껴집디다. 왜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나름 유명하고 뭐 이렇게 구독자도 많고 어쩌고 하지만 이 라디오는 왜 맨날 이렇게 시청자가 이렇게 늘지 않는가 싶지만 나름대로 유명한데 집에 집구석에 앉아 있으면은 뭐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공연장에 가면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혹은 얼굴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저를 알고 저를 막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되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이 2023년 12월 31일에 자정이 다가오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뭐 더 재미있는, 더 막 멋진, 아니면 뭐 더 뭐 박재범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싸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 요일바를 보러 왔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제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 선택됐다는 게, 이게 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과 그런 것이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이 같이 카운트다운을 신나게 하고 와 하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요일바랑 카운트다운을 하고 코로나를 쳐맞았지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2023년에서 2024년 넘어갈 때 신도시에서 국일관에서 요일바 공연 보고 재밌게 놀았다. 와, 막 전국 핸드클랩자랑 본조비 버전 들으면서 막 떼창하고 놀았다. 그런 그 기억을 결국 여기에 온 이 수많은 분들은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 기억 속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그런 것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 않는가. 내가 뭐 당장 내일 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뭐 죽진 않겠지만 그래도 죽더라도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순간을 기억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런 뜻깊은 느낌을 가지면서 공연을 한 순간에 저랑 뭐 사진 찍어 달라고 하고 재밌게 놀고 막 제가 막 이렇게 떼창을 부르는 모습들을 제가 본 이 여러분들 또한 저의 이 인생에서 영원히 이 순간에서 이제 같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원 불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 그래서 결론은 음악 하는 거 재밌다. 음악 하는 거 재밌고 항상 감사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처럼, 이 프리랜서란 만족하는 순간 게임은 시합은 끝입니다. 저는 이제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나아가야겠지요. 지금의 이런 그 적당한 수입과 적당한 인기와 이런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한 발짝 무릎을 꿇고 쉬더라도,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는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대충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공연을 대폭 줄이고, 왜냐면 공연이 들어오면 또 제가
그 공연을 막 대충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DJ들은 이제 진짜 그 디스크 자키, 그 음악을 트는 DJ들은 약간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뭐랄까 그냥 딱 주어진 곳에서 여기에서 이 곡이 어울리겠다 이걸로 그냥 랜덤하게 빡빡빡빡빡 프리스타일로 틀고 그런 DJ들이 이제 원래 DJ의 개념 DJ죠. 근데 저는 DJ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DJ 한 60, 70% 정도 DJ라고 할까요? 왜냐면은 저한테 공연이 들어오면 보통 저의 곡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듣기를. 저한테 공연이 섭외가 들어왔는데 제가 막 제 곡 아무것도 안 틀고 그 베뉴에 어울리는 뭐 힙합, 올드스쿨 힙합만 계속 틀어요. 그럼 요일바를 섭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 DJ나 섭외해도 되지. 그래서 저의 공연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다 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새로운 거를 조금씩 끼워 넣고 최신 트렌드를 맞춰서 막 끼워 넣고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할 게 은근 많아요. 그래서 공연이 들어오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최대한 이제 안 하고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다음 스텝은 모름. 해봐야 알아요. 대충 그럴 예정이다. 그래서 공연으로 벌던 수입 아쉽지만 깡으로 버틴다. 지금까지 모아온 통장으로 깡으로 버티고 새로운 단계를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 방송 시청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2024년이 밝아왔고 또 2024년 무엇입니까? 2024 태진아의 해 아닙니까? 2024 태진아? 다시 한번 볼까요? 2024 태진아가 볼 때마다 좋은데 제가 이거를 만들 때 2017년인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2004 태진아였는데 20 2자를 떼서 2004를 2024로 만든 거죠. 그때는 2024년은 굉장히 먼 미래고 이 시간이 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막연한 생각이 들었지만 2024 태진아가 오고 말았습니다. 야, 제가 디제잉을 시작한 지도 그렇다면 7년이 이제 되었네요. 제가 밴드를 2011년, 2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2015년 정도까지 하고 사실 그 전에 약간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제가 음악을 시작해서 디제잉을 시작한 게 이제 더 오래되었네요. 아무튼 2024 태진아 잭 유한테 뭔가 협박당하고 조종당하는 듯한 매드 디센트에서 제조한 2024 태진아의 해.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리셋 한번 하시고 또 건강한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하면 또 재수없게 코로나 같은 것도 터지는 거 아니야?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자국 중심주의와 블록화 그리고
저출산과 AI의 알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새해는 마냥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과 벤가 보이스의 12월 32일 드랍에는 마틴 게릭스의 애니멀즈를 무어키 스맷이 리믹스한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 올려드린 매시업이지요. 오케이, let's go. 이 곡으로 12월 31일과 1월 1일 공연의 시작을 알리었고, 그 신도시에서 공연한 그 실황, 그거를 제가 이제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 녹음을 했는데 폰 마이크로 녹음을 한 거에다가 스튜디오에서 그때 셋을 재현을 해가지고 그 현장의 것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냥 처음 부분, 중간에 카운트다운 하는 부분,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 이렇게 그냥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성화와 함성 소리가 뭔가 현장감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현장의 그 템포와 미세하게 조절해가지고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걸리는데, 조만간 신도시 셋 못 오신 분들도 어땠는지 들어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기 전에 다음 주에 보내주실 사연, 사실 지난번의 사연 주제도 2024년 새해 다짐과 계획에 대한 것을 보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새로운 주제 생각하기 귀찮아서 오늘도 새해 이야기 했으니까 오늘까지, 다음 주까지 2024년 새해 다짐과 계획에 대한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계획들을 다 세우셨으리라 짐작하니 사연 보내주시고, 지난주까지 온 사연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다정한 근육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은 또 지각 사연입니다. 게임 추천 관련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요한 일렉트릭 바흐 선생님. 지나가다가 게임 추천받는다는 말씀에 헐레벌떡 들어와서 게임 하나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게임을 3개쯤 추천하려고 했는데 사연을 적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3개 중 2개를 날려버리고 하나만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게임은 크립트 오브 더 네크로댄서입니다. 한국에선 넥댄이나 리듬 돌죽으로 불리는 게임이기도 하지요. 넥댄은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가 뭔지는 나무위키에 검색하면 나오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대충 설명하자면 캐릭터를 조종해서 던전을 돌아다니고 몬스터를 처치하고 아이템을 얻으면서 성장한 뒤 마지막엔 보스 몬스터를 잡아 클리어하는 게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넥댄은 다른 로그라이크 게임과 다른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모든 행동을 박자에 맞춰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인 케이던스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모종의 이유로 크게 다쳐서 반시체가 되어버리는데, 어디선가 네크로 댄서라는 마법사가 나타나 케이던스를 살려주는 대신 평생 음악에 춤춰야 하는 저주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네, 어느 마을에 춤추는 저주가 걸린 그거네.
케이던스가 음악의 박자에 맞춰 행동하지 않는다면 저주로 인해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이 게임 플레이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캐릭터를 조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캐릭터를 이동할 때에도 박자에 맞춰서 이동해야 하고 몬스터를 때릴 때도 박자에 맞춰서 때려야 하며 아이템 사용도 박자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만 박자 맞추는 게 아니라 적으로 나오는 몬스터들도 모두 박자에 맞춰서 이동하며 함정이나 각종 지형 지물들도 전부 박자에 맞춰서 이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하는 사람의 RPG 소양, 즉 리듬, 파워, 집중력의 소양을 테스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에 나오는 모든 몬스터들은 항상 캐릭터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기 때문에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몬스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력해지므로 거기에 맞춰 무기와 장비, 아이템을 충분히 모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 끝없이 이동해야 하며 상점이 나오면 아이템도 사야 하고 보스 몬스터를 만나면 모든 공격을 피하면서 때려야 하고 중간중간에 얻은 아이템들도 써야 하고 그러다가 적에게 몇 대 맞았다면 회복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한 번 죽으면 모든 과정이 초기화돼서 얻었던 장비와 진행사항 등이 전부 없어진 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죽지 않으면서 상기한 모든 과정을 박자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하면 되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게임입니다. 이게 간단할까요? 이 로그라이크 장르의 특징이 그거죠. 죽으면 처음부터 하드코어. 이것이 그 로그라이크. 로그라는 게임이 그 원조로 된 그 게임류들. 그 원조 게임이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약간 그런 거네. 턴제 게임인데 턴이 박자에 맞춰서 돌아오는 엄청 빠른 턴을 해야 되는 게임 같은 것이겠네요. 모든 몬스터랑 지형 지물도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이 게임의 첫 번째 장점은 플레이 시간이 정말 짧아서 한 판 한 판 가볍게 플레이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처음 한다면 게임 특유의 박자 맞추기에 적응이 힘들어 금방 죽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극단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빨리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만약 실력이 좋거나 운이 좋아서 플레이를 계속한다고 해도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시간은 2에서 3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한 곡이 끝나기 전에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하고 곡이 끝나면 스테이지에서 강제로 캐릭터를 추방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길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난이도입니다. 게임을 처음 하면 그 적의 공격이 단조롭고 음악도 느리고 잔잔한 음악이 나와서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클리어를 반복할수록 다양한 패턴을 가진 적이 등장하고 여러 종류의 아이템이 나오고 음악도 점점 빨라지는 등 어느 순간부터는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플레이어의 게임 숙련도가 늘수록 게임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 긴장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음악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배경음악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스테이지가 변화할수록 배경음악도 바뀌는데 각 스테이지의 테마와 속도에 맞춰 작곡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불과 얼음이 테마인 3스테이지는 지형에 따라 음악이 일렉트로니카에서 록에서 일렉트로니카로 휙휙 바뀌어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쓰다 보니 또 사연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넥대는 선생님의 계절성 정동장애에 도움이 되는 게임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계절성 정동장애 이제 동지 지나고 해 길어지니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계절성 정동장애였음. 저는 박치라서 이 게임을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못하지만 요일바 선생님은 과연 어떨까요? 리듬과 박자의 지배자인 선생님이라면 금방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크로댄서 추라이 하고 추천곡으로 게임 배경음악 중 제일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Grave Throbbing A-Rival 리믹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갓겜이에요. 뭔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뭐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손에 계속 이런 이 뭐를 누르든 간에 이 박자를 일단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군요. 새롭네. 갓겜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군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뭐야 평생 음악에 춤춰야 하는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 이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막 몬스터를 때리고 아이템을 사용하는 이 광경 이거 뭔지 아세요? 바로 EDM 페스티벌이라는 것입니다. EDM 페스티벌이라는 것에 가면은 평생 음악에 춤추지 않으면은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지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막 DJ를 욕하고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아이템을 사용하고 맥주를 마시고 몬스터를 마시고 그러면서 다른 스테이지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저 스테이지로 이동하면은 장르가 EDM에서 힙합으로 바뀌었다가 하우스로 바뀌었다가 그러지요. EDM 페스티벌 게임이군요. 그거라면 제가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지? 현실은 항상 픽션보다 더 잔인하다라고 하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 항상 현실에는 더한 일이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정도 사연 게임 추천 흥미로운 게임 추천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플레이 영상을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된다고 하니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고 추라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제부터는 2024년 새해 다짐과 계획에 관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아ኳ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디제잉을 배우게 된 한 달 차 DJ 지망생입니다. 새해에는 많은 연습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대에도 빨리 서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극과 극의 길이를 가진 사연이죠. 이런 사연 좋지요. 이렇게 우리 이 절제미. 옛날에 핸드폰을 문자 메시지 SMS랑 MMS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다 카카오톡 이런 거 써가지고 모를 텐데 옛날에는 문자 메시지라는 것은 80글자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0글자를 넘어가면은 MMS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문자 한 통에 30원 맞나?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비기 요금제 이런 걸로 알 가지고 썼는데 문자 몇 통 무제한 해가지고 아무튼 문자 메시지는 80글자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MMS라는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게 뭐냐? 얼마지? 한 통에 150원? 라디오에다가 사연 보낼 때는 문자 메시지 50원, 긴 글은 5,000원인가? 아무튼 긴 글은 비싼데 자 이것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6,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한 띄어쓰기 대충 뭐 생각해서 한 75글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보내야 여러분들이 그 MMS의 형벌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 사연이 라디오에 보내는 적절한 사연 길이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추천곡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듣는 노래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s를 추천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20대 후반에 디제잉을 이제 DJ 지망생으로서 디제잉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사실 저도 2017년이면 몇 살이야? 29살인가요? 그랬을걸요? 한국 나이로. 디제잉은 그때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음악을 계속 듣고 하고 했으니까 그 가다가 좀 있기야 하겠지만 디제잉이라는 거는 스킬은 쉬워요. 스킬은. 중요한 건 뭐냐? 디깅과 센스.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으십시오. 음악을 미친 듯이 들으세요. 음악을 막 이거를 듣다가도 듣는 중에도 다른 거를 막 디깅을 해서 타고 해가지고 이것도 빨리 들어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봐야 되는데 하고, 그리고 다른 DJ들의 믹스셋, 다른 DJ 믹스셋에 전부 다 들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곡을 틀었는지 1001 플레이리스트인가 트랙리스트인가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음악을 전부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음악들의 원곡자와 리믹스한 사람들의 모든 디스코그래피와 사운드 클라우드를 또 다 훑으세요. 그러려면 진짜로 세상에 음악이 너무 많죠.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것만 해도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저는 공연 해보실래요? 해가지고 갑자기 한 달 반 남기고 그 공연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박다함이라는 사람이 시켜가지고 후다닥 열심히 빨리 속성으로 막 찾았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늘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흡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금방 나 DJ네 하고 할 수 있고요. 무대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방송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 추천란에다가 요일바 선생님도 DJ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은 힘듦이 있었을 텐데 처음 DJ를 배우실 때랑 무대에 서실 때의 기분이 궁금해요 라고 써주셨어요. 저는 일단 디제잉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익혔습니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보통의 DJ들이 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다른 데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뭐 정석은 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좀 희한한 스타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요일바 스타일이 또 특이하게 생겨먹은 게 생기기도 했죠. 아무튼 배워보지 않고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기분, 뭐 독학을 할 때의 기분도 일단은 저는 되게 좀 자유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 일렉트릭 바흐라는 걸로 막
매시업을 하고 그걸 막 장로님의 구스 타신다 뭐 이런 곡은 2012년에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이제 5년 정도 전자음악을 혼자서 막 하고 하다가 디제잉 기계를 만져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 시퀀서 가지고 매시업을 하고 샘플링을 하고 했던 거를 온 더 플라이 그 즉석에서 휙기딕 획가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간편한 이 행위가 있다니라는 거를 깨닫고 되게 너무너무 그 자유롭고 뭔가 날개가 달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디제잉 좀 이거 나 좀 이거 잘하겠는 듯 이런 느낌을 좀 했었고,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게 이제 그 박다함이 저거 그냥 무작정 님 공연 한번 하시죠 이응 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준비해서 무대에 섰던 신도시에서 했던 공연인데, 그때 저의 기분은 요일바의 첫 무대 그 뒷이야기 최초 공개합니다. 제가 처음 디제잉 무대에 섰을 때의 기분은 엉덩이에 쥐가 난다. 긴장해서 엉덩이에 쥐가 난 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대에 올라갈 때 긴장이 되는데 가기 전에 긴장이 돼요. 공연을 갈 때 긴장되고, 오히려 딱 이제 올라가서 첫 곡 플레이 딱 누르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어짐.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긴장하는 것도 되게 즐거웠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그런지 안정적인 것이 더 좋아지고 긴장되는 게 좀 불쾌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떨림에서 오는 그런 또 그 도파민이 있죠. 근데 이게 도파민으로 뭔가 해나가는 그런 시점은 이제 좀 지나가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 인간이 언제나 그 자극적으로만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안정적인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2024년 요일바의 새로운 뉴 요일바, 뉴 노멀 요일바가 이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과 디깅 많이 하시고 무대에 서시게 되면 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또 얘기해 주시고, 화이팅! 새해에는 DJ가 됩시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묵은지 광어초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멋진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제 새해 목표는 면역력이 짱짱한 건강맨이 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감기에 걸렸는데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을 오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침을 하는 상태로 약을 도핑해서 12월 중순에 콘서트를 다녀오고, 여전히 기침을 하는 상태로 크리스마스에는 상하이를 다녀왔어요. 크리스마스에 출국해서 3박 4일 여행하고 목요일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요. 수요일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났는데 몸살기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퍼져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 약국에서 산 종합 감기약을 도핑하고 13,000보 걷고 나서 저녁에 기절을 한 것이지요. 목요일에도 당연히 여전히 아팠는데 아주 멋진 식당을 이미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감히 취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9만 원짜리 밥은 아무리 아파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웃긴 건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부터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니가 이거 향수병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금요일에 병원을 갔더니 A형 독감 진단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 그냥 독감 걸렸는데 아세트아미노펜 먹고 만보 걷기로 이겨내버린 사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행 가서 큰 고생을 하는 바람에 건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월부터 바로 실천합니다. 왜냐면 1월 초에 또 베트남 여행이 예정돼 있거든요. 요일바 선생님, 그리고 요일바라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해피 뉴 이어 되세요. 플러스 새해 첫 노래는 다들 뭐 들을지 정하셨나요? 저는 건강과 영생을 기원하는 노래 듣겠습니다. 하고 추천곡 오아시스의 Live Forever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건강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면역력이 짱짱한 건강맨인 것 같은데 독감을 그 타미플루인가? 테라플루? 타미플루? 독감은 타미플루를 먹고 어쩌고 해야 그게 이제 좀 제대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네 병원에 가면은 하는 얘기인데 깡으로 이겼다. 이러면 이미 면역력이 아주 잘 작동하는 것이죠. 잘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건강하시고 건강해지기로 실천은 어떤 걸로 실천을 하실런지 저도 이제 올해 체력을 좀 키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말이 왜 이래. 체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공연 2탕을 하고 밤을 약간 한 새가지고 4시, 5시쯤 잤더니 한 2, 3일 동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건강을 이제는 스트롱맨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쵸.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뭐 별거 아닌 라고 하기에는 조금 별거긴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게 아닌 뭐 감기, 독감, 몸살, 장염 혹은 그냥 진짜 목에 담 걸리기만 해도 마탱이가 좀 가요. 능률이 한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제가 요즘 문바랑 같이 피파였던 것 이제는 FC24 축구 게임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새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축구 게임에서조차 선수들이 컨디션이 화살표가 초록색으로 위로 솟아있지 않고 빨간 화살표가 돼가지고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은 선수가 되어 있으면은 제 아무리 날고기는 메시라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영생 Live Forever 아까 제가 공연을 하면서 느낀 점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저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그것과 별개로 건강하여 영원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았고요. 다음 주도 2024년 새해 다짐과 계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곡
제가 좋아하는 곡 오아시스의 Live Forever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버전 라이브 앳 웸블리 스타디움 2000년에 했던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오아시스의 Live Forever 라이브 앳 웸블리 스타디움 2000년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주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명곡이네요.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영원 불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명곡을 만들어서. 이거를 들으니까 추억이 떠오르는데 제가 대학교 밴드를 하던 때에 신촌 락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개최를 했더랬죠. 되게 꽤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헤드라이너로는 백두산 또 국카스텐도 나왔었고 등등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리고 인디와 그런 락밴드들을 한국 락밴드들을 부르고 교내 밴드를 몇 팀을 선발해서 공연을 또 했었는데 저희 과 밴드가 당당히 요일바의 화려한 기타 실력으로 교내 밴드 헤드라이너에 섰었던 그런 공연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네. 콜드플레이 곡 뭔가 하고 라디오헤드의 그 웅덩댕댕 둥댕둥 웅동댕 웅떠르르 그 노래 뭐죠? 이렇게 락의 세상에서 멀어진 지 이렇게 오래되니까 그 노래 뭐예요? 빨리 뭐냐고 그 노래. 웅덩댕댕 댕댕댕 동동동 띠리리리. 오케이 컴퓨터 앨범에 있나? 벤즈 앨범에 있나? 지금 나올 때까지 방송 안 할 겁니다. 빨리 찾으세요 여러분도. 지금 손 놓고 있지 말고. 웅덩댕댕 동댕동 웅동댕동 뜨르르르 웅덩댕 오케이 렛츠고 앨범이라고요? 농담도 잘하죠. 댕댕댕댕 파란 아닌다. 저스트 라디오헤드의 저스트잖아요. 진짜 음알 못 들이네. 그거 하고 맞나? 아닌데 저스트는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건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마이 아이언롱이다. 마이 아이언롱. 맞나? 아니기만 해봐요 여러분. 맞다. 듣고 오겠습니다. 라디오헤드의 마이 아이언롱 듣고 왔습니다. 그래 이거였지. 더 벤즈 앨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트 가면은 마트가 넓잖아요. 마트에서 다니다가 가고 있는 코너 거기 가면 약간 허접한 CD즈 같은 거 막 이렇게 깔려 있는데 한 번 앉아 보면은 많이 걷다가 앉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더 벤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던 얘기 이어서 하자면은 그 신촌 락 페스티벌에서 콜드플레이 곡 하나랑 라디오헤드의 저스트랑 마이 아이언 롱이랑 그리고 오아시스의 리브 포에버를 그때 아마 했었어요. 공연을.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공연 날짜가 정확히 그 공익근무 요원이었는데 훈련소에 갔다가 퇴소한 다음에 일주일 뒤인가가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합주를 막 열심히 하다가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합주를 하고 공연을 했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막 어디 훈련하러 가거나 걸어가거나 행군하거나 그럴 때마다 음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음악을 재생하면서 오아시스의 리브 포에버 기타 솔로를 팔뚝에다가 연습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훈련소에서 너무너무 음악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는데 머릿속으로만 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열심히 되새겼던 것들이 오아시스의 리브 포에버하고 스탠 바이 미 그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팔뚝에다가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그리워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가 또 이 라디오헤드 제가 신촌 조니 그린우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만큼 그렇게 기타를 뭐 속주 뭐 이런 거야 이제 저보다 빨리 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신촌 바닥에 이 내 또래에서 조니 그린우드의 이 스타일 저만큼 기타 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신촌 조니 그린우드였다는 점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추천곡 리브 포에버 들었다가 라디오헤드까지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요들송은 2023년 12월에 요들송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것저것 일도 좀 있고 바쁘고 해가지고 아직 정리를 선곡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들송은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에는 원래 첫 방송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새 마음가짐으로 새 물건도 좀 사세요. 저도 요새 뭐 사고 싶어가지고 뭐 살 거 없나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사서 뭐하나. 아무튼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시고 뭐가 됐든 새로운 마음가짐이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으로 1월 1일은 할 도리를 다 한 것이겠지요.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또 오늘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요. 오늘 아까 저 방송 전에 커피 사러 나갔다가 낮에는 분명히 한 영하 4도 뭐 약간 그랬거든요. 영상 빵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가지고 커피 사와야지 하고 나갔다가 얼어 죽는 것 같아가지고 겨우 갔다 와서
날씨를 보니까 영하 8도더군요. 여전히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 조심하시고 빙판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새해다. 새해를 시작합시다. 자, 2024년 AI 태진아의 시대. 우리 모두가 AI 태진아다. 그렇게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 새해 첫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24년 올해도 꿈깨요.